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2일입니다. 바람이 많이 시원해져서 오늘도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주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REC 금액이 현물 금액의 등락폭이 조금 큽니다.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최고가가 지금 평균가가 종가가 31,000원에 거래가 됐는데 사실은 31,000원을 기다리고 있기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었죠. 계속 움지락 하다 보니까 최고가에 판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 상태고, 지금 아리백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매주 리뷰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3일자 지난주 거래는 거래가 있어서 49,45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거래가 등록이 안 떴고, 거래 건수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 수에 비해서 거래 물량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등록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은 맞는데 정말 그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REC 거래 금액이 저쪽에서 누구나 우리가 49,000원에 팔 수 있으면 현물을 이쪽에서 판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거래는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맞나? 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조금 들게 합니다. 지금 S&P 같은 경우는 육지는 97.88원, 제주 같은 경우는 139.2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REC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REC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의 기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바로 소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하반기 REC 시장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기거래 계약 시장도 그렇고 현물 시장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금 겪었던 일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되게 친절하세요. 되게 많이 친절해졌죠. 제가 2006년 7년에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랑 제가 한 보름을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주하던 데에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한 200km 떨어진 지역이었죠.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워서 담당자를 한 보름 동안 쫓아다녔고, 담당자분이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국회법을 다 애우다시피 정말 모든 부서에 관련된 일들을,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반박을 했죠. 이건 이것 때문에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앉아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안 해드릴 거예요. 저 이제 들어온 지 6개월 됐으니까 1년 반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국토부를 진정을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때 사무관이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국회법 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투명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해주고 저보고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견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의견을 얘기하는 부서가 아니다. 사무관이 요걸 이렇게 쳐놓은 거를 읽어라 라고 해서 봤더니 국회법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의 권한들이, 힘들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사실 저희처럼 업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사업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시간을 쫓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 담당자들한테만 가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돌아다녔던 게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도 인허가를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인허가 접수를 하러 가면 담당자들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민원인인데 이게 업자인지 민원인인지를 분간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요번에도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금이 9월 12일이고요. 8월 19일 날 인허가 접수를 했습니다. 양도양수 건이죠. 저희가 양도양수를 진행을 했는데 양도양수는 그냥 인허가랑 다릅니다. 그냥 인허가는 사업 검토를 하고 토지나 개발행위 부서, 각 부서에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발전소가 완공된 것들은 그런 의견 조율이 끝났다 보니까 양수, 발전소를 사는 사람들의 신용정보조회만 하면 금방 허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은 전국 어디에 가도 빠꾸맞지 않을 정도의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어느 지자체 갔더니 이걸 더 추가를 해오래. 그럼 그걸 항상 전부 다 추가를 하거든요. 빠꾸를 맞지 않으려고. 담당자분들도 일을 빨리 원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허가를 접수를 할 땐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서 담당자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월 19일 날 담당자를 모 지자체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고요. 저희 인허가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앉아서 서류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서류를 검토하고 잘 챙겨 오셨네요. 놓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요. 저는 놓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십시오. 제가 민원실에 접수를 할 테니까. 그랬더니 다시 주는 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희가 담당자한테 인허가 접수증을 줬는데 그게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뭐라 했냐 하면 접수증을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접수증이 없는데 이게 있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 인사이동이랑 겹쳐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 검토를 하고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받아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양수 건은 양수인의 신원에 크게 문제가 없다 보면 허가가 금방 나오다 보니까 서류 검토를 끝내고 19일 날 접수를 했죠. 그리고 27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 혹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완 서류를 접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일 날 전화를 또 했습니다. 2주가 지났으니까요. 저희 서류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나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엔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6일 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9월 6일이죠. 9월 6일 날 전화해서 저희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그쪽 지방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다 보니까 출장일이랑 겹쳐서 허가증을 받아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번 주에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화가 없어요.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하다가 제가 10일 날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10시쯤. 그래서 저희 이게 이번 주에 된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못 봤어요. 이거 결제만 받으면 되니까 제가 금방 보고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전에. 그런데 오후에 1시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서류가 더 가져오랍니다. 서류를. 그걸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인허가 접수증 보면 밑에 필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수 서류 말고도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요청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건 알겠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인허가 서류들을 접수를 하면 이분들이 이걸 다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한 5년, 6년 지나서 가면 이 서류들이 없어요. 어떤 서류를 접수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보고 치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서 10일 오후 2시가 거의 다 돼서 저희한테 무리한 서류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너무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일 날 접수를 하고 27일 날, 2일 날, 6일 날 통화를 했다고? 통화를 할 때마다 이분이 계속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요. 장유유서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분은 30대도 안 돼 30대밖에 안 돼 보였었거든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셨거든요. 어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무적인데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준비했다 보니까 같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제가 음성은 약간 변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 운동 지금 지금 아직 이 대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대출 자체가 전 소유주분 그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상권 거기는 뭐 걸린 것 잔존이 지금 같은데 5억 5천인가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기 죄송한데요. 네. 주무관님 예. 이건 왜 하시는 겁니까? 듣고 있는 건데 뭐 그거는 그렇게 좀 거슬리시면 그건 안 하실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통화가 넘어가는데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취임될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은 무리한 요구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불쾌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취임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담당자들만의 갑질이라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땐 이렇게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예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갑을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담당자분들은 담당자분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되고 왜 이분들이 자꾸 권한 얘기를 하냐 하면 업무 처리 기간이 30일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30일까지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업무 처리 기간 안 됐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담당자분들이. 그런데 왜 지자체를 가도 인허가 담당자들만 이렇게 콧대가 세고 빳빳한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인허가를 받으러 가셔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가지려고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갑질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당연하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제가 억울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아직도 이런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돼서 좀 얘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듈 리본 부분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본 끄트머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찌그러지려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이 밑에는 지금 먼지가 쌓여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리본 쪽으로 기포가 생기고 리본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기지? 라고 파악을 좀 해봤더니 이런 모듈에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출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비 오는 날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누설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아까처럼 초기에 있는 것들을 빨리 잡지를 않으면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모듈 자체가 앞쪽으로 모듈 끝선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듈 하단 쪽에 있습니다. 모듈 제일 하단 쪽 끝부분에. 그래서 이걸 제가 제조회사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 회사에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두 군데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두 군데 회사에 전부 다 AS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PM으로 들어가는 현장이나 제가 영업을 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에 스페어 파트 모듈을 보유를 합니다. 항상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모듈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보유를 해놓는데 10년이 거의 다 된 현장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전 직장에서 시공을 했던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회사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와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한 양에 대해서 스페어 파트를 다시 받는 쪽으로 조율을 해서 협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듈의 효율 보장이 10년에 92% 이상, 25년에 뭐 80% 이상, 또는 20년에 85% 이상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거기에 제품 보증 10년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동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모듈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특정 시기에 들어와 있는 모듈 제품들, 라벨 제품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PN, ACB, EN 이렇게 끝나는데 SN, SO 뭐 이렇게 끝나는 모델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재 제품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본이 달라진다든가 정션 박스가 달라진다든가 뭐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비를 했던 것들을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얘기겠지만 모든 제조회사가 대응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스페어 파트를 현장으로 멀리 있는 현장에 충분한 예비품을 받기로 했는데 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치를 안 해주네요. 여기 글라스 깨진 것도 보이시죠? 깨지면 이쪽으로 습기가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본이 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듈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현장에 온 담당자들이 이건 지락이다. 자연재해다 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고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현장이라고 지금 당장 밝히진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요? 어떤 데가 이렇게 문제가 돼요? 라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도 안전관리자분들이 사실은 체크를 잘해서 미리미리 잡아내는 현장들이 있고요.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금이 막 가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찾아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못 찾아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분들은 정말 중요한데,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10년 이전에, 제품 보증이 끝나기 이전에 찾아내고, 그걸 서면으로 제조사에 교체 요청을 하고, 현장조사 요청을 하면 제조사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고, 이때 들어온 특정 제품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교체를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있는 기업에서 그걸 안 해요. 책임 회피를 하고 담당자분들이 어차피 현장에 나오시는 뭐 대리분들, 과장급 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제품의 품질적인 문제인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전소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한 현장은 2012년에 제가 공사를 한 현장 사진이고요. 한 현장은 2014년에 준공이 된 현장입니다. 근데 회사가 틀리다 보니까 뭐 같은 회사 제품이 그때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장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모듈 끝단이라도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걸레로 이 아래쪽만 이렇게 한번 닦아주세요라는 말씀은 가끔 드리거든요. 무리해서 막 다 닦거나 이러지 못하시더라도 그러면 닦으시면서 모듈이나 글라스 쪽 또는 백시트 쪽에 뭐 미세균열이 발생을 해서 습기가 침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좋지 않을까. 안전관리자분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실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모듈은 이래 놓으면 사실은 요 제품이 더 먼저 잡았다는 게 이제 요런 제품인데요. 요런 제품들이 몇 년 지나면 탑니다. 예. 요게 한 2, 3년 지나면 요렇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제품 보증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여기 지금 금이 간 게 보이시죠? 요렇게 쪽쪽쪽쪽 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스페어 파트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270W, 250W 누가 만듭니까? 지금은 다 400W대를 만들다 보니까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안전관리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은 체크할 수가 있으면 사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조사 쪽으로 교체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확인 서면을 보내서 현장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모듈이나 인버터나 마찬가지고 접속반도 마찬가지고 뭐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제대로 된 회사들을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업자들도 올바른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어느 제품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은 안 좋더라고요. 대응이 안 좋아요. 제가 특정 모듈 인버터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거기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대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조금 자기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조회사들, 시공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 누구나, 제가 사기꾼들은 어디에 있는 놈들이나 욕을 하지만 정직하게 올바르게 일하시는 분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일이 몰려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많겠지만, 제가 11시 40분에 너무 먼 현장이라 11시 40분에 지자체를 들어갔는데 담당자분들이 전부 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1시 30분에 들어와서 제가 차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유익한 내용을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약간이라도 디딤돌 하나 놓는 정도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